협객행 김용원저 제8장. 석파천은 자기 곁에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정당인 것을 보고 속으로 크게 기뻐했다. 띵땅! 누가 나를 안고 왔소? 정당은 입술을 비죽거렸다. 물론 할아버지죠. 누구긴 누구겠어요? 석파천은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정불삼은 뱃머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석파천은 의아하여 물었다. 할아버지, 어째서 나를 안고 이곳으로 달려왔나요? 정불삼은 싸늘히 코웃음 쳤다. 흥, 당아, 저 녀석은 백치이다. 그런데 왜 저 녀석에게 시집을 가려고 하느냐? 어찌되었든 그와 동방화촉을 밝히지 않았으니 차라리 이때 한 칼에 없애버리자. 정당은 다급해서 소리쳤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오라버니는 큰 병을 앓고 난 이후 많은 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병이 나으면 다시 제정신이 회복될 거예요. 그녀는 석파천에게 고개를 돌렸다. 천오라버니, 어디 상처 좀 봐요. 그녀는 그의 가슴팍 옷자락을 젖히고 손으로 상처 옆에 핏자국을 닦아내고는 약을 발라주었다. 그런 후에 자기의 옷자락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주었다. 석파천은 고마운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띵땅 고맙소. 당신과 할아버지는 그 공터 밑에 숨어 있었소?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재미있더군. 정당은 정색을 하며 말했다. 재미있다니요?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백가와 무공을 겨루게 되었을 때 나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석파천은 의아하여 말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그 흑의를 입은 사람이 나의 아버지이고 그 예쁘게 생긴 여인이 나의 어머니란 말이오? 그 여인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그녀만큼 잘생기지도 못했다오. 정당은 한숨을 내쉬었다. 천오라버니, 이번 병에 아마도 가볍지 않은 해를 입은 것 같아요. 부모님의 모습마저도 잊어버리다니. 내가 보기에 당신이 쓰는 설상건법도 매우 생소하더군요. 설마 하니 진짜 무공마저도 깡그리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요? 그럴 수도 있나요? 본래 석파천이 백만검에게 토지묘까지 붙잡혀 가게 되었을 때 정불삼과 정당은 줄곧 그들의 뒤를 쫓아왔던 것이다. 백만검이 토지묘 밖을 순시하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아래로 숨어들었다. 그러다가 석청 부부가 들어와 싸움을 벌이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본래 정불삼은 석파천이 일부러 실성한 척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속셈이 있어서 그런 줄로 알았다. 그런데 그가 검초를 펼치는 수법이 영 엉터리인 것을 보고 크게 우라통이 터지는 것을 간신히 참긴 했으나 속으로는 욕을 퍼부었다. 에잇, 저런 멍텅구리가 있나? 그는 백만검이 화섭자를 찾기 위해 사제의 몸을 더듬을 때 석파천을 구출해낸 것이었다. 이때 석파천은 입을 열었다. 내가 무슨 무공을 안다는 것이지? 나는 무공이라고는 무자도 모르는 사람이요. 당신의 그 말은 더욱 알 수가 없구려. 정불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켜서 고개를 돌리고 날카롭게 외쳤다. 당아,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하여 그토록 넋을 빼앗겼느냐? 저렇게 바보 같은 녀석에게 시집을 가겠다니 내 일장으로 그를 때려 죽이고 말겠다. 그는 다시 언성을 높여 말했다. 준수하고 총명하며 도량이 넓은 신랑감을 이 할아버지가 책임지고 구해주겠다. 정당은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흐느끼는 어조로 말했다. 저는 다른 사람은 싫어요. 천오라버니는 바보가 아니에요. 다만 한번 병을 앓게 되어 일시적인 어지러움으로 착각이 일어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정불삼은 노해 부르짖었다. 뭐가 일시적으로 머리가 어지러워졌단 말이냐? 그의 부모님은 분명히 무공이 뛰어난 사람인데 자신을 스스로 계잡종이라 일컫고 있다. 그가 백치가 아니라면 너의 할애비가 백치란 말이냐? 그가 검법을 쓰던 그 어처구니 없던 모양을 생각해 보아라. 정말 우라통이 터지지 않고는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무공을 펼친다는 것이
꼭 어린애 장난하는 것처럼 손짓 발짓을 하다니. 정말 눈뜨고는 차마 못 보겠더라. 이어 그는 싸늘히 냉소를 흘리며 다시 말을 이었다. 흐흐흐. 상대방인 어미가 검을 거두어드리려고 하는데 이 녀석은 일부러 몸을 검 끝에 갖다 부딪혀서 상처를 입었으니 저와 같은 밥통을 내가 죽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하고 손녀 사위가 다른 사람에게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는데도 이 정불삼이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강호에서 행세를 하겠느냐? 안 돼. 반드시 내 손으로 저놈을 죽여야 돼. 정당은 입술을 깨물며 비통에 찬 어조로 물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그를 죽이지 않으시겠어요? 정불삼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하, 죽이지 않겠느냐고? 반드시 죽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정불삼의 체면이 크게 깎이게 된다. 정불삼이 자기의 손녀 사위를 죽였다는 것은 별로 대단할 것이 없어. 하지만 정불삼의 손녀 사위가 남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돌아다니겠냔 말이다. 정당은 참담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럼 어떡하죠? 할아버지는 그러한 경우 원한을 갚아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정불삼은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하하하, 저 밥통 같은 녀석을 위해 원한을 갚아준다고?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정당은 울먹이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저 사람과 혼례를 올리도록 강요를 했어요. 그는 이미 나의 남편이 된 몸이에요. 그를 죽인다면 저는 바로 청산과부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불삼은 머리를 극적거리더니 말했다. 그때 나는 그를 시험해 보았다. 나는 그의 내공이 제법 심오해서 나의 손녀 사위가 될 만하다고 생각했다. 한데 저렇게 백치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너의 뜻이 굳이 그렇다면 나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다. 정당은 그 말에 기쁨을 금치 못하여 귀가 솔깃해져서 물었다. 어떤 방법이에요? 빨리 말씀을 해보세요, 할아버지. 정불삼은 엄숙하게 말했다. 나는 그가 백치이기 때문에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그가 백치가 아니니 죽이지 말라고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 말을 이었다. 좋아. 그렇다면 말이다. 열흘 안으로 100만검과 무공을 겨루어 그 기한 내에 100만검을 죽이거나 패배시키도록 해라. 그러면 나는 그를 용서해주고 너희들이 부부가 되는 것을 허락하겠다. 정당은 가슴이 서늘해지고 말았다. 그녀는 100만검의 검술이 절묘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을 조금 전에 친히 목격하지 않았던가. 석파천이 어찌 그와 같은 검술의 대가와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앞으로 20년간 무공을 더 연마한다 하더라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가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런 제의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불삼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어려워도 어쩔 수 없고 쉬워도 어쩔 수 없다. 100만검에게 이기지 못할 시엔 나는 일장으로 그를 쳐 죽이고 말겠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내건 조건이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도 모르게 의기양양한 얼굴을 했다. 정당은 원망 어린 눈빛으로 석파천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석파천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 아닌가. 정당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나직이 물었다. 천오라버니, 할아버지는 당신에게 열흘 안으로 100만검을 패배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어떡하죠? 석파천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100만검의 검법은 매우 훌륭한데 내가 어떻게 그를 이긴단 말이오? 정당은 그만 목이 메인 음성으로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를 이기지 못하면 당신을 죽인다고 했어요. 석파천은 해벌쭉 웃으며 말했다. 왜 무고한 나를 죽인단 말이오? 할아버지가 당신에게 농담으로 한 말을 당신은 고지곳대로 믿은 것이오?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째서 나를 죽이겠냔 말이오. 정당은 한숨을 토해내 쉬었다. 이 사람은 정말 병이 들어 바보가 되었구나. 사리도 따질 줄 모르니 지금의 형세로서는 먼저 할아버지의 조건에 응낙하고
열흘 동안 기회를 보아 도망치도록 해주자. 이윽고 그녀는 정불삼에게 말했다. 좋아요. 할아버지, 제가 응낙을 하죠. 열흘 안으로 그가 100만 검을 패배시키도록 하겠어요. 정불삼은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냉랭히 웃었다. 이 할아버지는 배가 고프다. 어서 밥을 해오너라. 한데 내 미리 말해두지만 첫째 나는 백치인 그에게 무공을 가르쳐주지 않을 것이며 둘째로 너는 그를 도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을 때 열흘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쳐 죽일 것이다. 셋째로 나는 그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 정당은 원망 어린 얼굴로 말했다. 그가 백치라고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으니 설사 할아버지가 그에게 무공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는 제대로 배우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니 그와 같은 맹세는 할 것 없지 않겠어요? 정불삼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 할아버지가 설사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가 열흘 안으로 어떻게 100만 검을 이길 수 있겠느냐? 10년간 가르친다 하더라도 아마 그를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당은 쏘아붙이듯 말했다. 그건 할아버지가 사람을 가르치는 재간이 나쁜 탓이죠. 천하무적의 무공으로서 훌륭한 제자를 가르쳐내지 못한다면 말이나 되겠어요? 더군다나 설산파의 백자재 제자를 이기지 못한다면 바로 위덕 선생 백자재가 할아버지보다 강하다는 결론이잖아요. 정불삼은 빙그레 웃었다. 당아, 너는 격장지게를 쓰는가 본데 나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다. 저런 백치는 신선이라도 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정당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너는 석청 부부가 100만 검에게 하는 말을 못 들었느냐? 이 백치는 설산파에서 단연간 무공을 배웠는데 그 결과 그와 같이 보잘것없는 검법밖에는 익히지 못했지 않느냔 말이다. 이때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 양자강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날은 점점 밝아오고 있었고 강물 위에는 하얀 안개가 잔잔히 깔려 있었다. 좋아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겠다면 제가 가르쳐주겠어요. 할아버지, 저는 밥을 짓지 않겠어요. 저는 천오라버니에게 무공을 가르쳐야 하니까요. 정불삼이 노하며 외쳤다. 내가 밥을 짓지 않겠다면 이 노인을 굶겨 죽일 작정이냐? 정당은 말했다. 할아버지가 저의 남편을 죽이려 하시니 저도 할아버지를 굶길 수밖에 없어요. 정불삼은 침을 뱉었다. 퇴. 잔소리 말고 빨리 밥을 지어와라. 정당은 그를 본 채도 않고 석파천에게 말했다. 천오라버니, 내가 한 가지 재주를 가르쳐 주겠어요. 열흘 아니면 반드시 100만 검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정불삼은 못마땅하여 툭 말을 내뱉었다. 터무니없는 소리 마라. 이 노인도 하지 못하는 일을 너 같은 계집애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들 조선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정당은 마음속으로 여간 근심되는 것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괴팍한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그녀는 이제 빌어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궁리해 보았다. 밥을 지어주지 않는다면 굶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배가 고파 허덕이다가 고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하겠지. 그때 기회를 보아 천오라버니를 도망치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석파천은 정불삼이 배가 고파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배가 고픈 것을 느꼈다. 그는 정당의 생각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다. 제가 밥을 해드리죠. 정당은 순간 다급하게 부르짖었다. 당신이 왜 밥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상처가 덧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정불삼은 그녀의 말을 받았다. 우리 정씨 집안의 금창약은
효과가 뛰어나서 바르는 즉시 치유가 된다. 그가 입은 상처는 심하지 않은데 왜 덧난단 말이냐? 그는 달래는 투로 석파천에게 말했다. 역시 내 녀석은 착하구나. 빨리 이 할아버지에게 밥을 지어다오. 그는 밥이 먹고 싶어 이번에는 석파천을 백치라고 부르지 않았다. 정당은 애원하는 투로 말했다. 그가 밥을 지어 할아버지에게 드리는데도 할아버지는 그를 죽이겠어요? 정불삼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밥을 짓는 것은 밥을 짓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이 두 가지 일은 서로 상관이 없는 일인데 어째서 함께 논하는 것이냐? 석파천은 가슴팍의 상처를 살짝 건드려 보았다. 통증은 별로 심하지 않았다. 그는 뒤쪽으로 가서 쌀을 꺼내 밥을 짓기 시작했다. 백고물에서는 늙은 사공이 키를 잡고 있었다. 늙은 사공은 그들 세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전혀 못 들은 척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다. 원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것이 석파천이 가장 자신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 삽시간에 2마리의 물고기를 지지고 한 솥에 쌀밥을 지어냈다. 정불삼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칭찬을 했다. 너의 무공이 만약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것처럼 훌륭하다면 이 할아버지는 결코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날 내가 당화와 혼례를 올리지 않고 나의 요리사가 되었더라면 너를 죽이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너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했다. 아, 그런데 애석하게도 내가 먼저 열흘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말았구나. 이 정불삼은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 정정하는 성미가 아니다. 만약에 내가 한 달이라는 기한을 잡았더라면 20일은 더 내가 지어주는 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는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다. 식사를 끝낸 후 석파천과 정당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백고물에 앉아서 밥그릇과 수저를 씻었다. 정당은 할아버지가 뱃머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직이 말했다. 나중에 금나수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으니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석파천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 무공을 배워 백대엽과 겨루어 보라는 것이요? 정당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설마 당신은 정말 백치가 아니겠지요? 천오라버니, 당신은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석파천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옛날에는 어떠했었소? 정당은 얼굴을 약간 붉히며 말했다. 옛날 당신은 나를 보기만 하면 달콤한 말을 연신 속삭였으며 또 세심하게 저를 아껴주곤 했어요. 하시는 말씀마다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들먹이곤 했는데 이제는 정말 바보처럼 느껴져요. 석파천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본래 그대의 천오라버니가 아니오. 그러면 당신의 환심을 살 줄 알았겠으나 나는 그런 것을 모르오. 당신은 역시 당신의 천오라버니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소. 정당은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천오라버니, 저에게 화를 내는 것인가요? 석파천은 고개를 흔들었다. 어떻게 내가 화를 내겠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뿐이요. 그런데도 당신은 전혀 믿지 않으니 나로서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구려. 정당은 뱃전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언제나 옛날처럼 아껴주며 세심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그녀는 멍하니 넋을 잃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들고 있던 대접을 강물 속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대접은 파란 물결에 두어 번 흔들거리더니 곧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석파천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당, 나는 영원히 당신의 천오라버니가 될 수 없을 것이요. 만약에 내가 영원히 이렇게 바보스럽다면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요. 그렇지 않소? 정당은 흐느낄 듯 구슬픈 얼굴을 하며 말했다. 몰라요. 몰라요. 그녀는 마음속이 답답한 듯 손에 잡히는 대로 그릇들을 강물 속에 던져버렸다. 석파천은 침울하여 말했다.
나는 언변도 좋지 못하오.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당신의 환심을 살 수가 없구려. 그러니 나는 차라리 온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겠소. 그래도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말이오. 하지만 그러나 나는 정말 당신의 그 천오라버니가 아니오. 나더러 가장을 하라 하더라도 나는 가장을 할 만한 재간이 없소. 정당은 그윽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무렵 햇살이 막 동력 하늘 위로 떠오르는 때이므로 석파천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두 눈에는 연기가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으며 얼굴은 매우 간곡하고도 진지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정당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은 나의 천오라버니가 아니라면 어찌하여 내가 옛날에 물어서 남긴 상처 자국이 있죠? 그녀는 구슬픈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어째서 당신도 꽃을 꺾기 좋아해서 장락방에 전 방주의 아내를 유혹했으며 또 설산파의 화소절을 희롱했죠? 그런데 당신이 나의 천오라버니라면 어째서 갑자기 멍청해졌으며 옛날에 풍류남아적이며 소탈한 언행이 사라지고 말았느냔 말이에요? 석파천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요. 남편이라면 좀 점잖은 것이 좋지 않소? 정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나는 차라리 당신이 옛날처럼 짓궂고 장난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남의 아내를 훔쳐도 좋고 남의 규수를 희롱해도 좋아요. 너무나 얌전한 당신의 태도는 마음에 끌리지 않아요. 석파천은 남의 아내를 훔쳤다는 그 말에 대해서 시종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는 넌지시 물었다. 남의 아내를 훔쳤다고 했는데 훔쳐서 무얼 하는 것이요? 그 백부님도 남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가진다면 바로 도적이라 했소. 내가 남의 아내를 훔쳤다면 나 역시 도적이 되는 것이 아니오? 정당은 그가 말하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을 느끼고 그만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대뜸 손을 뻗쳐 그의 귀를 잡고 피가 맺혀 나오도록 힘주어 잡아당겼다. 석파천은 너무 아파서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어 막았다. 그 순간 정당은 엄청나게 큰 힘이 자기의 팔을 후려치는 것을 느끼고 그만 몸이 뒤로 벌렁 젖혀지게 되었다. 하마터면 백고물에 있는 오봉을 지탱하도록 세워둔 나무 기둥을 부러뜨릴 뻔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녀는 그만 어이쿠 하는 소리와 함께 욕을 퍼부었다. 무자비한 사람 같으니 아내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토록 무지막지하게 손을 놀리다니. 석파천은 재빨리 사과했다. 아니요. 미안하게 되었소. 나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요. 정당은 자기의 팔을 바라보았다. 팔은 순식간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으며 이미 많이 부어올라 있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그녀는 고운 얼굴에 기쁜 빛을 떠올리더니 석파천의 두 손을 잡고 흔들며 기쁨에 찬 어조로 말했다. 천오라버니, 알고 보니 당신은 나를 속이고 있었군요. 석파천은 아연해졌다. 무엇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요? 정당은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무공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다고 했지만 무공을 전혀 상실하지 않았었군요. 석파천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무공을 전혀 할 줄 모르오. 정당은 뾰루퉁해져서 말했다. 다시 또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손을 뻗쳐 그의 왼쪽 뺨을 때리려고 했다. 석파천은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면서 손을 뻗쳐 그녀의 손길을 막아내려고 했다. 그러나 정당의 가전장법은 절묘하여 종잡을 수가 없었다. 석파천은 막는다고는 막았으나 전혀 무술을 모르는 그의 손짓이라 자연 허공을 치게 되었고 그 순간 뺨의 통증과 더불어 기척도 없이 정당의 손이 따귀를 후려치는 것을 얻어맞고 말았다. 정당은 석파천의 따귀를 후려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녀는 자기의 손바닥이 석파천의 뺨에서 뻗쳐나오는 반탄력에 튕기듯 튀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그만 어이쿠하는 비명을 내질렀다. 놀람과 당황함은 조금 전보다 더욱더 컸다. 그녀는 석파천의 무공이 상실되지 않았으니 사랑 싸움이라고나 할까 귀여워서 하는 손찌검을 가볍게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본문의 음유한 기운을 손바닥에 돋우게 되었던 것인데 뜻밖에도 석파천이 막는 수법이 그토록 느릴 수가 없었다. 전혀 무공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녀의 손바닥이 그의 얼굴을 살짝 건드렸을 때 다시 그 내력의 강맹한 반탄력에 튕겨나고 말았으며 얼마나 아픈지 왼손으로 자기의 오른손을 거머쥐어야 했다. 그러나 이때 석파천의 왼쪽 뺨에 새카만 손자국이 나 있지 않은가. 그녀의 흑살장은 조부로부터 친히 전수받은 것이라 정말 무섭기 이를 데 없는 무공이었다. 다행히 그녀의 조예가 깊지 않았고 석파천의 내력이 심오했기 때문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끝난 것이다. 새카만 손자국이 끝내 남게 되었으며 적어도 반달쯤 되어야 자국이 없어지게 되는지라 그녀로서는 가슴이 쓰리고 아팠으며 또한 미안한 마음 그지없었다. 그녀는 그의 허리깨를 붙잡고 얼굴을 그의 왼쪽 뺨에 부비며 속삭였다. 천오라버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당신은 아직도 원래의 무공을 회복하지 못했군요. 석파천은 아리따운 소녀가 안아주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도 한결 가셔지는 것을 느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 띵땅, 당신이 금방 화를 냈다가 금방 좋아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소. 정당은 이 말에 아랑곳 않고 말했다. 그러나 저러나 이를 어떡하죠? 이를 어떡하죠? 그녀는 몸을 바로하고 품속에서 자기로 된 병을 꺼내 한 알의 알약을 그에게 먹이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아, 흉터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된 두 사람은 더욱더 친밀해졌다. 두 사람은 서로 기댄 채 백고물의 난간에 기대어 섰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입을 열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정당은 그의 귀에 입을 가까이 가져가 나직이 속삭였다. 천오라버니, 그 병을 앓고 난 뒤 초식을 다 잊어버렸으나 내력만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금나수법을 가르쳐 줄 테니 잘 배워두세요. 이 금나수법을 익히게 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당신이 가르쳐 준다면 내가 힘써 배우겠소. 정당은 손가락을 내밀어 가볍게 그의 얼굴에 나 있는 새카만 손자국을 쓰다듬었다. 정말 미안하기 그지없었다. 갑자기 그녀는 손자국이 난 그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였다. 순간 두 사람은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다. 하나같이 마음속이 감미롭고 흐뭇했다. 정당은 머리카락을 한번 쓰다듬은 후 18초의 금나수법을 그에게 펼쳐 보였다. 그날 그 자리에서 6가지 수법을 가르쳐 주었다. 석파천은 금세 6가지 수법을 모조리 기억하게 되었고 곧이어 두 사람은 서로 대령까지 했다. 이튿날 다시 6초를 가르쳤다. 사흘이 지나게 되었을 때 석파천은 18초의 금나수법을 매우 익숙하게 펼칠 수 있었다. 이 금나수법은 18초에 불과했으나 이 가운데 변화가 무궁무진했다. 사흘 동안 석파천은 줄곧 정당과 대련을 했는데 정불삼은 싸늘한 시선으로 그와 같은 광경을 바라보다 칭찬의 말을 던지기도 했다. 나흘째 되던 날 석파천의 가슴팍 상처는 어느 정도 아물게 되었다. 정당은 석파천의 진전이 매우 신속한 것을 보고 속으로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불삼은 여전히 백치라고 욕을 했다. 정당은 화가 나서 따졌다. 할아버지, 우리 정씨 집안의 18초 금나수법을 백치에게 가르친다면 며칠을 걸려서 가르칠 수 있겠어요? 정불삼은 일시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석파천이 그 금나수법을 완전히 배운 것을 보고 석파천이 결코 바보 멍청이가 아닌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되자 그 역시 석파천이라는 이 녀석이 도대체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옛날의 일은 깡그리 잊어버린 것인지 의아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지고 싶지 않아서 억지를 썼다. 어떤 백치는 총명하고 어떤 백치는 우둔하지. 총명한 백치이면 반나절이면 다 배울 수 있어. 바보 같은 백치인 너의 신랑 같은 사람은 사흘이 지난 후에야 겨우 배울 수 있지. 정당은 입술을 삐죽 내밀며 득이양양하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과거 이 금나수법을 배울 때 며칠이 걸렸죠? 정불삼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말했다. 나는 그때 며칠이라는 시일을 요하지 않았다. 너의 증조부께서는 나에게 한 번만 설명해 주었는데 반나절이 되지 않아서 이 할아버지는 모조리 배웠단다. 정당은 웃으면서 말했다. 호호호. 그렇다면 할아버지께서는 알고 보니 총명한 백치에 불과하군요. 정불삼은 안색을 굳히며 호통을 내질렀다. 아랫사람이 위도 모르는 그런 말버릇이 어디 있느냐? 고약한 것 같으니. 바로 이때 한 척의 조그만 배가 하류 쪽에서 위로 쏜살같이 쫓아오는 것이 보였다. 이곳은 양쪽 언덕과 상당한 간격이 있었고 또한 물살이 매우 잔잔한 편이었다. 그 배는 돛을 높이 달고서 네 사람이 급히 노를 젓고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배는 점차 정불삼 등이 타고 있는 배와 점점 가깝게 되었다. 이때 뱃머리에 서 있던 두 명의 백의 사내 가운데 한 사람이 소리 높여 외쳤다. 그 석가라는 녀석이 바로 앞쪽의 배에 있어? 빨리 배를 멈추시오. 빨리 배를 멈추시오. 정당은 나직이 코웃음 쳤다. 할아버지, 설산파의 사람들이 또 쫓아왔어요. 정불삼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이 백치를 잡아가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면 내 속이 시원해지겠다. 정당은 얼굴을 치켜들고 야릇한 웃음을 머금으며 말했다. 총명한 백치를 잡아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둔한 백치를 잡아가라는 거예요? 정불삼은 정색을 하며 말했다. 물론 우둔한 백치를 잡아가라는 것이지 누가 감히 총명한 백치를 사로잡겠다고 나선단 말이냐? 정당은 빙그레 웃었다. 맞았어요. 총명한 백치는 무공이 그토록 고강한데 감히 그 누가 그의 비위를 거스르겠어요? 정불삼은 어리둥절해져서 노해 부르짖었다. 이 계집애야 감히 말을 돌려서 이 할아버지를 욕해. 정당은 찔끔하여 변명하듯 말했다. 설산파에서 할아버지의 손녀 사위를 죽인 후에 장락방에서 사람을 요구해도 내놓지 못할 때 정셋째 나으리께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강호에서 행세할 수 있겠어요? 정불삼은 크게 노하며 정색을 하고 말했다. 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것이냐? 얼마든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 말은 그럴싸한 대답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감히 이 정셋째 나으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당장 그 녀석의 목을 비틀어 놓고 말겠다. 정당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넷째 할아버지가 남에게 손녀 사위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비난을 한다면 할아버지가 감히 친아우의 목을 비틀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설사 그와 같은 배짱이 있다 하더라도 그만한 재간이 없을걸요. 정불삼은 대노해서 말했다. 너는 넷째의 무공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느냐? 어림없는 소리. 근거 없는 추측이지. 그는 나보다 무공이 훨씬 약하다. 그러는 사이에 그 조그만 배는 다시 가까워지게 되었고 두 명의 백의 사내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이것 봐. 너는 바로 장락방의 석중옥이라는 녀석 같은데 어째서 배를 멈추지 않느냐? 석파천은 정당에게 물었다. 띵땅, 누가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정당은 쏘아붙이듯 말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다 큰 사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때 그 조그만 배는 이미 일장의 간격밖에 되지 않는 곳에 이르러 있었다.
두 명의 백의 사내는 일제히 호통을 내지르며 몸을 훌쩍 날려 석파천의 백고물로 뛰어오르려고 했다. 그들 두 사람은 각기 손에 장검을 들고 있었는데 장검에서는 눈부신 광채가 번쩍이고 있었다. 석파천은 두 사람이 바로 토지묘에서 만난 적이 있던 설산파의 제자인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귀찮게 쫓아오는 것일까? 바로 이때 획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검으로 그의 어깨 쪽지를 찔러왔다. 석파천은 요즘 사흘 동안 정당과 금나수법을 연마했는데 손발이 조금이라도 느리게 되면 귀나 머리칼을 잡아당기는 등 쓴맛을 단단히 맛본 덕택에 이제는 손놀림이 옛날보다 훨씬 빨라져 있었다. 그는 검이 찔러오는 것을 보자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때쯤 금나수법의 제8초인 복미수를 펼쳐 오른손으로 반원을 그리듯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상대방의 손목을 덥석 움켜잡고 비틀었다. 그 사람은 아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을 땅에 떨어뜨렸다. 석파천은 오른팔로 그 여세를 몰아 쳐들어서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사람의 아래턱을 후려쳤다. 그 사람의 아래턱이 깨지면서 입안 가득히 선혈과 함께 10몇 개나 되는 이빨이 빠져 바닥에 뱉어졌다. 석파천은 자기의 복미수가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터라. 그만 깜짝 놀라서 가슴을 두근거려야 했다. 다른 설산파의 제자는 이때 앞으로 달려나와 협공을 하려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사태에 그만 안색이 창백해지고 말았다. 자기가 달려들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재빨리 자기의 사형을 안아 일으켰다. 이때 조그만 배와 이쪽 석파천이 타고 있는 배는 어깨를 나란히 한 상태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을 안더니 자기의 배로 되돌아가서는 호통을 쳐 돛을 내리게 했다. 조그만 배가 뱃머리를 돌리더니 물결을 따라 동쪽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었고 얼마 후 두 배의 간격은 뚝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바람결에 욕을 퍼붓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석파천은 멍하니 서 있다가 뱃바닥 위에 낭자한 선혈과 10몇 개나 되는 이빨을 보고 놀람과 의아함에 잠기게 되었고 매우 미안하게 생각했다. 이건 정말 미안하게 됐는걸? 이때 정당은 선실에서 걸어나와 그의 옆으로 다가서며 미소를 짓더니 말했다. 천오라버니, 그 1초의 복미수는 정말 깨끗했어요. 석파천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런데 어째서 그 한 수가 상대방에게 그와 같이 심한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소? 나는 그와 같은 재간은 배우지 않겠소. 정당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멍청이가 또 바보병이 재발하는 모양이군.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입을 열었다. 무공을 배우는 이상 그 무공이 매서우면 매서울수록 훌륭한 거예요. 방금 복미수 1초를 알맞게 펼치지 않았더라면 그의 장검이 이미 오라버니의 어깨 쪽지를 찌르게 되었을 거예요. 그녀는 똑바로 석파천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당신을 해치려 드는 판국이에요. 남에게 얻어맞아 상처를 입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남을 때려 상처를 입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빨 몇 대가 빠지는 것쯤은 가장 가벼운 상처예요. 무림에서 손을 써서 싸우게 될 때 언제라도 목숨이 끊어질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어 그녀는 달래는 투로 다시 말했다. 당신의 마음씨는 곱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의 마음씨도 고우라는 법은 없어요. 만약에 당신이 상대방의 일검에 죽게 된다면 마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석파천은 잠시 생각해보더니 말했다. 나는 역시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히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무공을 배웠으면 좋겠군. 그러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소? 정당은 쓴웃음을 지었다. 정말 바보 같은 소리만 하는군요. 무공을 배우는 사람들은 손을 쓰게 되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숨바꼭질이나 하고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는 장난으로 알고 있었나요? 석파천은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숨바꼭질하고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는 일을 좋아하오. 걸핏하면 손을 써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놀이는 좋아하지 않소. 그래서 나와 숨바꼭질할 상대자가 없고, 또 아황은 할 줄을 몰라 그동안 매우 아쉬워했고 적적하게 세월을 보내왔소. 정당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라가 치미는 말만 듣게 되자 그만 은근히 화가 치밀어 톡 쏘아붙였다. 이 멍청이, 당신이 그와 같은 말만 하니까 바보지. 화가 나 그녀는 몸을 돌려 선실로 들어가 옷을 입은 채 누워버렸다. 정불삼은 그러한 그녀를 보고 빙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내가 그를 백치라고 했지 않으냐? 역시 백치는 백치야. 무공이 좋아도 백치이고 나빠도 백치는 백치이니 차라리 일찌감치 죽여버리면 그만큼 속도 덜 썩을 게 아니냐? 정당은 신중히 생각해 보았다. 천오라버니가 정말 영영 그와 같은 멍청한 말만 하고 그런 짓만 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와 더불어 한평생을 보낼 수 있겠는가? 차라리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한 칼에 죽여 없애는 것이 오히려 속 시원할 것 같구나. 그녀는 그가 병을 앓기 전에 달콤한 말로 그녀를 축혀주던 석파천을 머리에 떠올렸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자기를 한번 바라보는 시선만 하더라도 그녀는 그 시선에서 은근한 정을 느끼고 흐뭇해하지 않았던가. 헤어지게 된 후 그립고 보고픈 마음은 그야말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고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크게 병을 앓고 난 직후 훤칠하고 준수하며 현명하기 이를 데 없었던 낭군이 지금은 이렇게 멍청이로 변하고 만 것이었다. 따라서 그녀는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만 아프고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 그만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말았다. 정불삼은 냉랭한 어조로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운다고 뾰족한 방법이 있겠느냐? 운다고 해서 백치가 제주꾼이 될 성시프냐? 정당은 화가 나서 이불을 밀쳐내며 뾰루퉁에서 쏘아붙였다. 나는 울어서 바보 멍청이를 총명한 백치로 만들어 보이겠어요. 그러면 되겠죠? 정불삼은 눈을 부릅뜨며 노해 말했다. 터무니없는 소리 짓거리지 마라. 정당은 더욱 흐느끼면서 생각했다. 설산파 화만자 소저의 표정을 볼 때 천오라버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보였다. 그이가 아리따운 소저를 보고도 희롱을 하거나 천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내 대장부답지 않은 행동이 아니겠는가? 내가 정말 그같이 고지식한 멍청이에게 시집을 간다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녀는 그 밤이 다 새도록 울면서 거듭 생각에만 몰두했다. 이미 혼례를 올려 부부의 명분이 서게 되었으나 이 며칠간 대낮에 무공을 연마한답시고 번번이 살과 살이 맞닿게 되었는데도 석파천은 목석처럼 자기에게 어떤 의미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보았다. 더군다나 밤에 잠자리는 불과 몇 자의 거리를 두었는데도 가까이 와서 한 번이라도 입맞춤을 해주기는커녕 손 한 번 잡아주는 적도 없으니 세상에 이런 신혼부부도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신혼부부는커녕 7, 80이 넘은 늙은 부부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석파천은 배꼽물 쪽에서 길고 깊은 숨소리를 내면서 한참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다. 그 숨소리를 듣자니 그녀는 더욱더 약이 올라 곁에 놓인 유엽돌을 가볍게 검집에서 뽑아들고 입술을 깨물었다. 저 바보 같은 녀석을 이 세상에 남겨두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러한 생각이 들자 그녀는 살금살금 배꼽물 쪽으로 서서히 다가갔다. 당신이 백치로 변하여 이와 같은 참변을 당하는 것이니 나의 마음이 악독하다고 원망은 말아요. 그녀는 칼을 치켜들고 그의 머리를 내려치려 하였다. 그러나 칼을 쳐든 그녀는 순간 다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천천히 칼을 한쪽으로 내려뜨리고 죽이기 전에 한 번 더 볼량으로 석파천의 어깨를 잡고 자기 쪽을 향하도록 가볍게 돌려서 그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석파천은 잠결에 몸이 정당 쪽으로 돌아 눕혀지게 되었으나 알아차리지 못했다. 담담한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춰주었다. 달콤한 미소가 담긴 그의 얼굴은 온화하며 사랑스러웠다. 무슨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모양이었다. 정당은 생각했다. 어차피 죽게 될 몸 죽이게 되더라도 달콤한 꿈이라도 다 꾼 후에 죽이도록 하자. 어찌되었든 간에 좀 늦춘다고 해서 이런 시각에 무슨 지장이야 생기겠는가? 이와 같은 생각이 들자 그녀는 그의 곁에 다소곳이 앉아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웃음빛이 거두어지기만 하면 칼을 드러내려칠 심산이었다. 잠시 후 갑자기 석파천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띵땅, 당신은 어째서 화를 내는 거요? 하지만 당신이 화를 내니 더욱 예쁘군. 정말이요. 정말 예뻐. 백날, 천날 보아도 부족해. 아니, 1만 날, 2만 날 아니, 10만 날을 보아도 부족하오. 정당은 그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만 가슴이 울렁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천오라버니, 천오라버니는 꿈속에서도 저를 잊지 못하고 있군요.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을 낮에 나에게 들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언젠가 당신의 그 바보 같은 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다시 회복만 된다면 나에게 그와 같은 말을 수없이 들려주겠지요. 그녀는 배전의 이슬로 인해 나무 판대기가 촉촉이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석파천이 입고 있는 옷은 매우 얇았다. 측은한 생각이 든 그녀는 선실에 이불을 가져와 그의 몸을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한참 석파천을 내려보더니 칼을 들고는 선실로 돌아왔다. 이때 정불삼이 투덜대며 비꼬듯이 말했다. 야밤 삼경에 쥐새끼가 오락가락하는구나. 정말 쥐새끼만도 못하게 담이 작군. 손을 쓰려고 하면서 손을 쓰지 못하다니 그게 무슨 소용이람. 우리 정씨 집안의 후손답지 않게 한심하다. 정당은 자기의 행동을 할아버지가 모조리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마음이 기쁘기만 했다. 할아버지의 그와 같은 비웃음을 전혀 개의치 않고 조금 전 석파천에게 들은 달콤한 말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화를 내니 더욱 예쁘군. 1만 날, 아니 2만 날, 10만 날 보아도 부족해. 갑자기 그녀는 훗 하고 웃음소리를 내며 속으로 생각했다. 백치 같은 천오라버니 꿈속에서도 멍청하기는 여전하군요. 한평생은 기껏해야 100년에 지나지 않고 100년은 36,000일에 불과한데 어떻게 10만 날을 본다는 걸까? 그녀는 울다가 웃다가 했다. 그녀는 사경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잠속에 빠져들었다.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 잠자고 있던 석파천 쪽에서 놀람에 찬 음성이 들려왔다. 백고물 쪽에서 석파천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이상하다. 띵땅, 당신의 이불을 어떻게 내가 덮고 자게 되었지? 이불에 발이라도 달렸단 말인가? 정당은 크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얼굴을 붉혔다. 선실에서 나와 그녀는 백고물로 서둘러 다가갔다. 석파천은 그녀의 이불을 들고서 입을 열었다. 띵땅,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 이 이불이. 정당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마치 못 보일 것을 들킨 듯 황급히 이불을 빼앗아 들고는 나직이 호통쳤다. 더 말하지 말아요. 이불에 어째서 발이 생겨요? 또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석파천은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이불에 발이 생기는데 어째서 이상하지 않다는 거요? 내 말은 이불에 어떻게 발이 생겼느냐 그 말이요. 정당은 고개를 돌리고는 한 곳을 못 박힌 듯 응시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마침 늙은 사공이 삿대로 배를 밀어내고 있었다. 웃는 듯 마는 듯한 얼굴로 슬쩍 정당을 곁눈질했다. 더욱 부끄러워진 그녀는 그만 얼굴이 홍시처럼 변해서는 뾰루퉁하니
석파천에게 말했다. 그래도 쓸데없는 말을 할래요? 그녀는 왼손으로 석파천의 귀를 잡아당기려고 손을 내밀었다. 석파천은 오른손을 쳐들고 자연스럽게 18초 금나수법 가운데 학상수를 펼쳤다. 정당은 오른손을 빙글 돌리면서 오히려 그의 옆구리를 움켜잡으려고 하였다. 석파천은 왼팔을 비스듬히해서 그녀의 일장을 막았다. 동시에 오른손으로 그녀의 어깨 쪽지를 움켜잡으려고 했다. 정당은 이불을 뱃바닥에 던지며 1초를 반격했다. 그녀는 석파천의 내공이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손이 될 수 있는 한 그의 손가락이나 손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삽시간에 두 사람은 10여 초를 주고받았다. 정당은 싸우면 싸울수록 더욱더 손놀림이 빨라졌다. 석파천은 온 정신을 기울여서 한치의 틈도 없이 막아냈다. 수십 초를 싸우게 되었을 때 정당이 용등조를 펼쳐 그의 머리카락을 잡으려 들자 석파천은 이를 간파하고 팔목으로 막았다. 한데 그 손놀림이 너무나 재빨라 정당은 손을 움츠려들이지 못하고 그만 그의 5손가락에 손목의 혈도를 슬쩍 스치게 되었다. 다음 순간 강맹하기 이를 데 없는 기운이 그녀의 손목으로부터 팔로 스며들었고 또 팔에서부터 허리께로 쭉 뻗어나가더니 허리께로부터 다시 발목으로 전해졌다. 정당은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고 그만 몸을 기울이며 쓰러지게 되었다. 마침 그녀는 뱃바닥에 던졌던 이불 위로 넘어지고 말았다. 석파천은 동심이 크게 이는 듯 몸을 구부리더니 이불자락으로 그녀의 몸을 둘둘 말아서 안아들고 웃으며 말했다. 어째서 나의 귀를 비틀려고 했소? 내 당신을 강물에 던져 고깃밥이 되게 할 테요. 정당은 그와 이불을 사이에 두고 있었으나 이렇게 되자 온몸이 저려왔다. 두렵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해서 웃음이 절로 흘러나왔다. 당신이 감히. 석파천은 껄껄 웃으면서 외쳤다. 내가 어째서 감히 못한다는 말이오? 그러면서 그녀를 가볍게 내던졌다. 그러나 던지는 곳이 배 바깥쪽이 아니라 선실 안쪽이었다. 정당은 간신히 이불자락 속에서 기어나왔다. 그리고는 다시 뱃고물로 나갔다. 석파천은 그녀가 다시 손찌검을 할까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는 두 손을 들어 대항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정당은 웃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장난은 끝났어요. 그 꼬락서니로 자세를 가다듬으니 농사꾼 같지 무림 고수답지 않네요. 석파천은 안심이라는 듯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본래 무림 고수가 아니지 않소. 정당은 뿌듯한 기분으로 말했다. 그러나 저러나 축하해요. 오라버니가 금나수법을 완전히 익히게 되어 청출어람, 사부인 저보다도 뛰어나던데요. 이때 냉랭이 정불삼의 음성이 선실에서 들려왔다. 설산파의 고수 백만검과 싸우려면 아직도 멀었다. 정당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그가 이토록 재빨리 재간을 익히는 것을 보면 할아버지에게 1년이나 반년만 배운다면 천하무적이야 될 수 없겠지만 할아버지의 손녀사위로서 할아버지의 체면을 깎이게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정불삼은 냉소를 했다. 이 정셋째가 언제 한번 내뱉은 말을 어긴 적이 있더냐? 그는 엄숙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첫째, 나는 그가 너를 아내로 맞이하려면 나에게서 무공을 배울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다. 둘째, 열흘 안으로 백만검을 패배시키거나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일장에 쳐 죽이겠다고 했다. 이제 열흘까지는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 1년이고 반년이고 시일이 넉넉하게 남아있느냔 말이다. 정당은 가슴이 서늘해지고 말았다. 어젯밤 그녀는 석파천을 죽이려고 했었다. 그러나 오늘은 석파천을 할아버지 손에 죽게끔 내버려둘 수 없는 심정이었다. 할아버지가 한 말은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어떻게 하든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그녀는 궁리를 해보았다. 역시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금나수법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내야겠다고 작정했다. 며칠 동안 정당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이외에 18초 금나수법의 또 다른 변화를 석파천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되자 석파천은 자연 며칠 사이에 금나수법을 더없이 익숙하게 펼칠 수 있었으며 강맹한 내공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정당과 막상막하의 대련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여드레 되는 날 아침 정불삼은 기침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정당은 당당한 어조로 말했다. 할아버지, 그를 시켜 100만 검을 패배시키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100만 검은 설산파의 검법에 매우 깊은 조예를 쌓고 있으나 우리 정씨 집안의 무공에는 견줄 수가 없어요. 그녀는 자기의 할아버지를 힐끔 바라보고 난 이후 다시 말을 이었다. 천오라버니의 금나수법도 이젠 거의 완벽해졌어요. 맨손으로 백가의 손에 들린 장검을 빼앗을 수 있을 거예요. 맨손으로 상대방의 장검을 빼앗게 된다면 이겼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불삼은 냉소했다. 너는 매우 수월하게 이야기하는구나. 그의 변변치 못한 능력으로 기한서북의 손에 들린 장검을 빼앗아?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는 코방귀를 뀌며 다시 말했다. 설사 이 할아버지가 100만 검을 상대한다 하더라도 그의 손에 들린 장검을 빼앗을까 말까 한데 그가 장검을 빼앗는다고? 정당은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할아버지도 빼앗을 수 없다면 할아버지의 무공 또한 형편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불삼은 노해 부르짖었다. 별것이 아니라니 무슨 뜻이냐? 정당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할아버지의 무공이 100만 검의 장검을 빼앗을까 말까 한 정도라면 그렇게 뛰어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뿐이에요. 정불삼은 정색을 하며 말했다.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것이냐? 어째서 나의 무공이 형편없다는 것이냐? 정당은 계속 꺾이지 않겠다는 듯 반박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스스로 시인하신 말씀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불삼은 짜증스럽다는 듯 정색하며 말했다. 아무튼 열흘 안으로 100만 검을 죽이지 못한다면 나는 그 백치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정당은 입술을 비죽이며 대꾸했다. 열흘 안으로 100만 검을 패배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열흘 안으로 그 백가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천오라버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정불삼은 정당이 계속 우격다짐으로 나오자 짜증스럽다는 듯 얼른 말을 받았다. 내가 열흘이라고 했으면 반드시 열흘이다. 그를 찾아내고 못 찾아내고는 상관이 없다. 열흘 안으로 그를 패배시키지 못한다면 그 백치는 내가 죽일 것이다. 정당은 다급해져서 곧 그 말을 받았다.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100만 검을 찾는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그만한 이치도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불삼은 웃으며 말했다. 이 정불삼이 이치를 따지는 사람이라면 정불삼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강호에 가서 알아보아라. 이 정불삼이 언제 이치를 따지는 인간인가 말이다. 이튿날, 그러니까 아흘째 되던 날 정불삼은 입가에 한 가닥 미소를 띄우고는 석파천을 슬쩍 곁눈질하는가 하면 때로는 정당의 표정을 엿보곤 하였다. 정당은 할아버지가 열흘째 되는 날 반드시 석파천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때때로 그가 석파천을 노려보는 눈꼬리에는 괴이하게도 3푼쯤 무시하는 듯한 빛과 7푼쯤의 살기로 채워져 있었다. 이 무렵 석파천의 무공을 논할 것 같으면 100만 검의 무공에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따라서 100만 검을 이틀 안으로 이길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 설사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넓은 강호에서 어떻게 100만 검을 찾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날 오후 정당과 석파천은 금나수법으로 한 번의 대련을 가졌다. 정당이 약간 얼굴이 상기되어서는 휴 하니 더운 김을 한 번 토해내고는 말했다.
8월 날씨인데도 찌는 듯이 덥군요. 석파천의 곁에 앉아 양자강 물결을 따라 헤엄치는 두 마리의 물새를 가리키며 그녀는 덧붙여 말했다. 천오라버니, 저것 좀 보세요. 저 물새들은 아마도 한 쌍의 부부인가 봐요. 강물 위에서 저렇게 여유만만하게 논일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녀는 서글픈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만약에 활을 가진 사람이 수컷을 쏴 죽인다면 암컷은 얼마나 외롭고 허전하며 가련하겠어요? 석파천은 아련히 떠오르는 생각을 더듬으며 말했다. 나는 옛날 산속에서 사냥을 할 때 새를 쏘아 잡기는 했지만 수컷인지 암컷인지를 따져보지 못했구려. 이제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후부터는 암컷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려. 정당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석가는 역시 바보 머저리 같은 데가 있어. 그녀는 다시 한번 몸을 석파천에게 비스듬히 기대고는 눈을 감았다. 석파천은 나직이 물었다. 띵땅, 피곤하오? 내가 선실까지 부축해드리겠소. 낮잠을 한숨 푹 자고 나면 피곤도 가실 거요. 정당은 잠에 취한 듯 매우 나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아니에요. 나는 이대로 이렇게 자는 것이 더 좋아요. 석파천은 그녀의 뜻을 거슬리고 싶지 않아. 자기의 왼쪽 어깨를 그녀가 기대기 좋도록 편히 하고는 그대로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길게 그리고 고르게 숨을 쉬면서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 그의 왼쪽 뺨을 슬쩍슬쩍 건드렸다. 그럴 때마다 약간 간질간질하긴 했으나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상쾌한 기분이었다. 벼랑간 가늘기 이를 데 없는 음성이 그의 왼쪽 귀로 흘러들어왔다. 너무나 나직한 소리인지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 이봐요. 천오라버니 잘 들어요. 고개를 끄덕여도 안 되고 말을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얼굴에 그 어떠한 표정을 띄워서도 안 돼요. 눈을 감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잠이 든 척하면서 코를 골면서 내 말소리를 숨기도록 해봐요. 그러면서 저의 말을 들으세요. 석파천은 크게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그녀가 잠꼬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곁눈질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녀의 기다란 속눈썹에 덮여있던 눈동자가 갑자기 움직였다. 왼쪽 눈이 약간 떠지면서 두어 번 그에게 눈을 깜빡이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두 눈을 꼭 감았다. 석파천은 즉시 그녀가 남모르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정불삼에게 알리지 않을 어떤 말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게 되고 하품을 하고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허참 피곤하다. 정당은 속으로 크게 기뻐했다. 천오라버니는 역시 백치는 아니야. 즉각 눈치를 알아차리고는 정말 그럴싸하게 시치미를 떼네.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녀는 나직이 말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무공이 낮고 또 백치이기 때문에 손녀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흘의 기한을 정하게 되었는데 내일이 바로 그 기한이에요. 그는 반드시 당신을 죽일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100만 검을 찾아낼 수 없지 않겠어요? 찾아낸다 하더라도 당신이 100만 검을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유일한 방법은 우리 두 부부가 깊은 산속으로 도망을 쳐서 할아버지가 찾아내지 못하는 곳에 숨어 사는 거예요. 석파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할아버지가 왜 나를 죽인다는 것일까? 띵땅은 역시 어린애야. 할아버지가 농담으로 한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다니. 하지만 우리들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 할아버지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한다면 정말 재미있겠다. 그는 지금까지 그의 어머니와 깊은 산속에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생활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 며칠간 그가 겪은 일들은 그를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다. 될 수 있으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세월을 보내고 싶었던 차에 이런 제의를 받자 너무 기뻤다.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정당과 짝이 되어 함께 간다니 더없이 기뻤다. 정당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두 사람이 도망을 친다면
할아버지가 쫓아올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무공으론 도저히 도망을 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밤 삼경 무렵에 내가 할아버지를 껴안고 할아버지, 천오라버니를 용서하시고 그를 죽이지 마세요 하고 부르짖을 터이니 오라버니는 재빨리 선실 안으로 들어오란 말이에요. 그녀는 매우 진지한 어조로 다시 말을 이어갔다. 오른손으로 호조수를 펼쳐 할아버지의 등 뒤 한복판을 움켜잡고 왼손으로는 옥녀첨침으로 뒤쪽 허리깨를 움켜잡으세요. 할아버지는 그때 나의 두 팔에 안겨 있을 것이니까 일시 손을 써서 대항하지 못할 거예요. 오라버니의 내력이 매우 강하니 그와 같이 잡게 된다면 할아버지도 움직일 수 없게 될 거예요. 석파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띵땅은 정말 말썽꾸러기로구나. 아마도 할아버지에게 그와 같은 커다란 장난을 하는데 도와달라는 것인가 보다. 그러나 저러나 그렇게 되면 할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을까? 그래도 할 수 없겠지. 그녀가 장난을 좋아하는데 그녀의 뜻을 따라 행하면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다. 정당은 다시 나직이 당부를 했다. 우리 두 사람의 생사와 관계가 있으니 절대 시간적으로 틀림이 없어야 해요. 왼손으로 나의 등 뒤에 있는 영태혈을 한번 만져봐요. 거기 바로 호조수로 움켜잡을 곳이에요. 석파천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왼손을 들어 정당의 영태혈을 가볍게 어루만져 보았다. 정당은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어요. 거기에요. 재빨리 손을 써서 혈도를 정확하게 움켜잡아야 해요. 만약 바늘 구멍만큼이라도 착오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거예요. 그녀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설명을 해나갔다. 이제 다시 나의 뒤터리깨에 있는 현추혈을 만져보아요. 옥녀첨침이라는 일초를 써서 그곳을 움켜잡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두 손가락에 힘을 주어야 하며 내력을 그 손가락 끝으로 모아 혈도 안으로 스며들도록 해야 해요. 석파천은 왼손을 천천히 허리깨로 내려서는 두 손가락으로 그녀의 현추혈을 가볍게 한번 건드렸다. 이때 물론 그로서는 전혀 기운을 쓰지 않았으나 정당은 처녀의 몸인지라 특히 간지러움을 잘 탔다. 석파천이 그녀를 간지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녀는 그만 킥하는 웃음을 흘리게 되었다. 쓸데없는 장난하지 말아요. 석파천은 그 순간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정당은 재빨리 손을 뻗쳐 그의 겨드랑 밑을 간지럽혔다. 두 사람이 이와 같이 히히덕거리며 장난을 피우는 동안 그만 자는 척 하던 일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날 황혼 무렵이었다. 늙은 사공은 배를 조그만 고을 옆에 세워두고 고을로 들어가 술과 찬거리를 사오게 되었다. 정당은 석파천에게 조르듯 애교를 떨며 말했다. 천오라버니, 우리도 고을 구경을 해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두 사람은 언덕으로 산책을 나섰다. 조그만 고을은 8, 90호의 인가밖에 살지 않았으며 그들 가운데 10집은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어부들이었다. 두 사람이 고을 뒤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석파천은 넌지시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가 선실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 우리가 도망친다면 지금 가면 될 것이 아니겠소? 그는 한시바삐 정당과 함께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살고 싶었던 것이다. 정당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게 어디 쉬운 노릇인가요? 우리들이 10리 20리를 도망친다 하더라도 할아버지는 얼마든지 뒤쫓아올 수 있을 거예요. 이때 갑자기 등 뒤에서 외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렇다. 너희들이 1000리를 달아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희들을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석파천과 정당은 고개를 돌렸다. 두 명의 사내가 한 그루 커다란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을 향해 흉측한 미소를 떠올렸다. 석파천은 이들 두 사람이 바로 설산파의 호연만선과 문만부인 것을 알고 어리둥절해졌으나 곧이어 속으로 놀람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설산파의 두 제자가 석파천을 양자강에서 발견하고 손을 썼으나 한 명이 중상을 입고 말았다.
백만검은 그 소식을 접하게 되자 사제들을 수륙 두 길로 쫓게 했다. 그리하여 호연만선과 문만부 이들 두 명의 제자들은 양자강 상류로 말을 타고 뒤를 쫓아오던 중에 바로 이 조그만 고을에서 석파천과 마주치게 되었던 것이다.